안녕하십니까, 왕인종입니다. 여러분은 홍콩 하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남중국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서구적인 도시로 알려졌죠. 아편전쟁, 영국과 중국이 벌인 이 아편전쟁 이후인 1842년에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해양 제국이었던 영국의 영으로서 오랜 기간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였고, 그러다가 1997년에 드디어 중국에 이양된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서구적인 도시죠. 그런데 이 홍콩에서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2달을 넘겼고요. 그 시위의 양상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잘 못 찾고 있고요. 북경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그 천안문 사태의 기억이 생생한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가 분명히 이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본토로 상륙해서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 자치구로 확대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질 것을 아마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홍콩의 경찰력이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인민해방군을 홍콩에다 투입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홍콩 시위가 중국 중앙정부 그리고 시진핑의 정치적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홍콩 시위가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그 촉발 요인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고 불리는 송환법입니다. 이 송환법을 이제 결국 홍콩에서 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갖고 결국 시위대들이 이 법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법안은 원래 2월에 이제 발의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법안을 이제 입법회라고 그래서 홍콩의 이제 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입법회를 구성하는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 친중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은 이제 바로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 결국 홍콩에서 여러 가지로 반정부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시위대의 규모가 6월 달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6월 9일에는 100만 명, 6월 16일에는 200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최 측, 시위를 주최한 단체의 주장이고요. 홍콩 경찰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규모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회 건물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홍콩 공항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는데 740만 명 정도가 이제 홍콩의 인구라고 볼 때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 홍콩 시위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위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언론 통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홍콩에는 서방 언론들이 아주 자유롭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생하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이게 뭐길래 이렇게 홍콩에서 난리를 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콩 정부는 중국, 마카오, 대만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중국의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재판에 넘기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중국을 비판하거나 홍콩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 요구하는 반중 인사들 또는 인권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송환법은 1997년에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본법은 홍콩이 중국 본토로 반환된 이후에 50년 동안은 일국 양제 시스템을 유지한다. 홍콩은 원래 자유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령 하에서 중국과는 다른, 현재의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제도적인 것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홍콩은 사회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50년 동안은 적어도.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중국에서 홍콩도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중국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동안 이제 홍콩을 다스리는 이제 뭐 행정장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홍콩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그 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위를, 홍콩 행정장관을 뭐 직선제로 뽑을 것이냐, 간선제로 뽑을 것이냐인데, 이제 간선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민들이 야, 직선제로 좀 뽑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직선제를 들어줄게. 그래, 직선제로 가자. 근데 후보는 우리가 임명할게. 우리가 임명하는 후보를 놓고 너희들 홍콩 시민들이 직선제로 뽑으라.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건 가짜 직선제다. 진짜 직선제가 아니다라 하면서 2014년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데모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때 있었던 데모가 바로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데모입니다. 2014년에 월가를 점령하라는 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구호인데요. 이 홍콩에서는 센트럴을 점령하라. 센트럴은 중앙정부, 입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정부의 관공서 건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센트럴을 점령하자. 그러면서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왜 우산을 들고 나섰을까요? 시위를 진압하려면 체류액이라든지 물을 뿌리게 됩니다. 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이 우산이 상당히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마스크도 효과적으로 방어 역할을 하지만 이 체류가스를 방어하는 것이고, 이 우산을 통해서 물 뿌리는 것을 했는데, 방어를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우산을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촛불혁명과 달리 우산혁명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이라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홍콩의 모든 대학교의 연합체가 이 홍콩 시위를 주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 시위에서 당시에는 직선제를 요구했는데 직선제가 채택이 안 됐어요. 결국은 간선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없던 거로 하자. 후보조차도 우리가 지금 중국이 임명하면 너네가 직선제를 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도입할 수 없다.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입법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있었는데, 소위 그 야당 출신들, 그다음에 이 시위에 참여해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서 홍콩 시민들이 과연 이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위가 발생된 2014년 이후에 이상한 일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러한 홍콩 시위, 현재 홍콩 시위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 홍콩에는 이제 여러 서점들이 있는데 이 금서를 파는 서점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금서라는 것은 중국 본토에서는 금서지만 홍콩 내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서적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냥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 의해서 범죄로 기소가 되었고, 중국 지도부들은 이러한 서적을 파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실종하는, 그래서 납치된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5년에 발생한 코즈웨이 베이 서점이라고 부르죠. 통로원에 그 주주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직원들, 이 5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국가 원수를 비방하고 또 재밌게 풍자를 하기도 하고, 이게 크게 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역시 기본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비판적인 금서라든지 이런 것들 서적들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특루한 서적에서 바로 이러한 책들을 팔았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국 지도부를 크게 자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과 그의 6 여인이라는 책을 판 것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가 엄청나게 아마 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재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죠. 언론을 잘 통제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을 막게 되는데 바로 홍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납치를 하겠는데요. 퉁루안 서점의 주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인이긴 한데 스웨덴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활동을 했죠. 이름이 꾸이민 하입니다. 근데 2015년 10월에 실종되었습니다. 이 서점의 주주인데요.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홍콩에 이제 서방 언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점차 이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시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적인 요구,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은 결국은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그다음에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홍콩에서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홍콩의 젊은이들이 이제 1997년 이후에 50년 후에는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서 원 컨트리 투 시스템 체제가 사라질 텐데 내가 지금 청년이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홍콩은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홍콩이 더 이상 약속된 희망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히 홍콩을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홍콩과 경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1년도에 당시 홍콩 행정장관이었던 도널드 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 FTA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홍콩은 중국과 아직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사 자유무역지대라는 구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중국 본토와 홍콩을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작업이 2002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관세를 없애자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홍콩은 자유항입니다. 관세가 원래 없어요. 관세가 없는 나라예요. 비자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자유항이죠. 그래서 홍콩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산 상품들을 이제 우리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우리 상품이 중국에 또 싸게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제조업이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홍콩에서도 물건을 잘 만들어서 제조업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홍콩은 더 이상 제조업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관세를 탁 낮추는데 물건을 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홍콩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중국 본토 그 주변에 광동성이 있죠. 홍콩 주변에 광동성, 심천 뭐 이런 지역에 광저우, 동관 이런 쪽에 홍콩에서 돈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이 기술과 자본을 갖고 가서 거기서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중국에서 제조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광동성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것입니다. 홍콩 덕을 본 곳입니다. 대신에 홍콩에서는 홍콩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리카싱이라는 사람의 청쿵그룹입니다. 이 청쿵그룹은 부동산, 금융, 통신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엠펑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유통을 하게 됩니다. 홍콩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서비스 기업입니다. 홍콩의 제조업은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사라진 홍콩에서 결국 이제 서비스업에 있어서 광동성과 일체화하려는 여러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2009년에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중국의 인민폐를 국제화시키겠다 하면서 홍콩을 금융거점으로
활용하게 따라서 그것이 차근차근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콩은 영어를 씁니다. 오랜 기간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홍콩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영어로 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이 이 홍콩에 포진되어 있어서 대륙에서 많은 인재들이 와서 거기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또 홍콩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이 어떻습니까? 홍콩은 상당히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있는 심천이라든지 쭈와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마카오, 광저우를 잇는 5대 국제 공항 시스템, 그다음에 국제 항구로는 홍콩, 션전, 그다음에 광저우를 잇는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그래서 홍콩은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은 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 홍콩 시위로 그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이후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추산하기로 한 100만 명 정도가 홍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본토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홍콩과 연계되어 갖고 돈이 있으니까 아파트도 사고 또 사업도 일군 그런 소위 상류층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대륙에서 하층 노동자로 일하다가 홍콩에 오면 좀 더 돈을 벌지 않을까 그래서 허드레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층과 하층에서 중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청년들, 중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쌓인 거죠. 경제적인 불만들이.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홍콩이 어떻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원래 인구도 많았는데 또 중국 본토에서 인구가 몰려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비싼 도시, 이게 바로 홍콩입니다. 1위의 생활비가 가장 비싼 국가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삶의 질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30세 미만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네 그 청년들은 홍콩 청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3%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홍콩인입니다. 영어로는 홍콩걸스라고 합니다. 홍콩걸스. 우리 홍콩인이에요. 우리 중국인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의 본토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움직임이 있고 홍콩 청년들은 홍콩의 기득권 세력들이 중국 본토와 결탁을 해서 본토를 팔아넘긴 거다. 일자리도 찾기 힘들다. 집도 살 수 없다. 물가도 너무 비싸다. 이 양극화 현상의 염증을 느끼고 이 홍콩 젊은이들이 이 격렬한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경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1%였습니다. 그러다가 GDP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가 금년에 어떻습니까? 1분기 0.5%, 2분기 0.6%입니다. 아마 시위가 격화되니까 3분기,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장이 멈춘 홍콩, 희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범죄인 인도 법안은 이제 폐기된 상태는 아닙니다.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홍콩 시민들한테 전혀 인기가 없는 행정장관인 캐리람, 여자죠.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 북경에 그저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가발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대는 이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위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 폐기해라. 과연 이것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들어준다면 시위는 안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권위에 도전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위가 계속 격화되니까 이제 인민해방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홍콩 문제로 미중 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좀
독특한 그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홍콩시를 폭동이다, 라이어스,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중국 입장을 어쨌든 간에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 국무부가 왜 나서서 우리 일을 가지고 간섭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하는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지금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에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작품이다. 불장난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홍콩에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직장을 갖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8만 5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업체도 중요 사업체가 1,4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흑자를 보는 나라 중에 홍콩은 독립적으로 이제 미국은 취급을 하는데요. 중국하고 본토하고 달리 홍콩이 미국이 흑자를 보는 제1등 국가입니다. 흑자를 제일 많이 봅니다. 2017년에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흑자를 본 것이 325억 달러였고요. 2018년 작년에는 311억 달러의 흑자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미국은 홍콩에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홍콩에 대해서 바른 방식으로 바르게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격분했죠. 중국 정부는. 야, 왜 우리 일에 네가 간섭을 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위가 격화될 경우 현재 경찰력으로 진압이 안 될 경우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하고 있다. 투입되면은 시위는 진압이 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큰일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92년에 제정된 미국과 홍콩의 간의 법이 있습니다. US 홍콩 팔러시 액트라는 거예요. 정책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 달러와 홍콩 달러가 자유롭게 교환되고, 그 다음에 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지만 계속해서 홍콩에 대해서는 자유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중국 본토하고는 다르게 대우를 하겠다. 각종 우대 정책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 그런데 만에 하나 홍콩이 충분히 자치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간섭에 의해 갖고 일국 양제의 그 원칙이 흔들린다고 하면 홍콩에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다 없앨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환법이 통과된다면 일국 양제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보고 홍콩에 부여하는 여러 특권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홍콩은 아시아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홍콩에 부여했던 독립적인 경제 자치구역으로서의 역할, 홍콩은 현재 WTO의 독립적인 그런 엔티티로서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실체로서 지금 가입돼서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홍콩이 WTO로서의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 마음대로 중국처럼 관세를 매길 수 있고 25% 보복 관세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홍콩 난리 나는 겁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까요? 그것은 중국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협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홍콩이 하루아침에 이런 미국이 부여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이런 브렉시트가 되는 현상과 똑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아마 주가 폭락이 한 일주일쯤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